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대한의학회 등 일부 의료단체가 의정 갈등을 논의하는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단체 내부에선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정부는 다른 의료단체들도 참여해달라며 협의체를 통해 의료 정상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털 진드기 출몰 시기를 맞아 보건당국이 쯔쯔가무시증 감염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외에서는 긴 팔, 긴 바지를 착용해 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고 쯔쯔가무시증 감염 시 조기에 치료해야 발열 등 증상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김치를 먹으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임상시험에서 김치를 먹은 그룹은 체지방량이 뚜렷하게 줄었고 장내 유익균이 늘고 비만 관련 균은 감소했습니다. 역대 우주 지도 가운데 가장 큰 지도가 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3D 우주 지도 일부가 공개됐습니다. 우주 지도를 통해 연구진은 우주의 95%를 구성하는 암흑 에너지와 암흑 물질의 비밀을 밝힐 계획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지난해 우주망원경 유클리드를 발사한 유럽 우주국이 208기가픽셀에 달하는 우주 지도 일부를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우주판 구글어스를 만들어 우주 암흑의 비밀을 풀어보겠다는 계획입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포착한 우리 은하입니다. 2013년 발사된 가이아가 태양을 등진 제2라그랑주 점에서 천체의 위치와 색을 포착해 만든 우주 지도입니다. 지난해 더 뛰어난 해상도를 가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이 가이아 망원경이 위치한 지점으로 날아갔습니다. 앞으로 완성할 208기가픽셀, 2080억 화소의 초고해상도 우주 지도가 어떨지 1% 분량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36배로 확대하니 지구에서 6억 7,800만 광년 떨어진 아벨 3381 은하단이 선명히 보이고 150배로 확대하면 4억 2천만 광년 떨어진 나선 은하 2개가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가스와 먼지가 뒤섞인 파란색 우주 구름까지 1% 작은 조각일 뿐인데도 은하 1,400만 개가 포착됐습니다. What we want to build is a bit like the Google Map, Google Earth for the universe. So you could that anybody in the future can look at the universe and see these billions of galaxies that we are going to map. 최종 목표는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의 실체를 밝히는 겁니다. 천체의 빛이 다른 천체의 중력에 영향받아 왜곡되는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암흑 에너지를 계산하겠다는 계획입니다. The puzzle here is that we've known since about the late 1990s that the universe is not only expanding, but that expansion is getting faster. Is that behavior constant with time, or is it changing? Is it evolving with time? 유클리드는 우리 은하 너머 어두운 채로 남겨진 하늘의 3분의 1을 6년 동안 샅샅이 촬영할 예정입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인공지능 AI 중심의 기업 업무 시스템 도입을 돕는 자율 에이전트 기능을 발표했습니다. MS는 현지 시간 21일 영국 런던에서 MS AI 투어 인 런던 행사를 열고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AI 시스템인 자율 에이전트를 공개했습니다. 자율 에이전트는 단순 반복 작업부터 복잡한 의사결정까지 다양한 업무를 자동화해 이용자의 업무를 지원한다고 MS는 설명했습니다. MS는 자율 에이전트를 사용하면 이용자는 일일이 프롬프트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기업은 반복 작업이 줄어들어 더 중요한 분석과 결정을 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MS는 다음 달 이용자들이 코파일럿 스튜디오에서 맞춤형 자율 에이전트를 구축할 수 있는 기능을 미리 보기 형태로 공개할 계획입니다. MS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자사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플랫폼인 다이내믹스 365에도 새로운 자율 에이전트 10개를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 연구진이 자율주행 차량의 상황 판단, 의사결정 내용을 가장 적절한 시점에 설명해주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김승준 교수팀은 미국 MIT 다니엘라 러스 교수와 공동으로 최적의 설명 시점을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인공지능 모델은 주행과 탑승자 맥락 데이터를 바탕으로 운전 상황 중 탑승객의 긴장감이 높아지는 최적의 시점을 높은 정확도로 판별해 탑승객에게 제때 적절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이번 연구는 우수성을 인정받아 국제컴퓨터학회 편집위원회가 선정한 상위 1% 논문상을 수상했습니다. 학회 편집위원회는 미래 자율주행 차량 연구에서 가상현실 기반 사용자 시뮬레이션을 통해 사용자 경험을 크게 높일 수 있는 시기적절하고 중요한 연구라고 평가했습니다. 부정적 감정을 스스로 관리해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는 감정관리기기가 개발됐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 김차중 교수 연구팀은 사용자가 자기 비하, 미래 걱정 등 부정적 감정을 일으킨 상황을 선택하면 상황에 따라 감정 조절에 최적화된 질문이 출력되고 이를 펜으로 답변하는 방식의 감정관리 기기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한 감정관리 기기를 자존감이 낮아 부정적 감정을 자주 느끼는 사람의 집에 설치해 실험을 진행한 결과 부정적 감정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진은 불안 애착 성향을 지닌 사람들이 감정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며 전문가의 심리 상담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임상시험을 통해 김치가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세계김치연구소, 부산대 학교 병원 공동연구팀은 인체를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을 통해 김치의 항비만 효과에 관한 과학적 검증을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BMI 과체중 이상 성인 남녀 55명을 대상으로 김치 분말 제형으로 만든 캡슐을 하루에 끼니당 3캡슐씩 3개월 동안 먹는 그룹과 먹지 않는 그룹으로 나눠 신체 변화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김치를 먹은 그룹은 체지방량이 2.6% 줄어든 반면 김치를 먹지 않은 그룹은 4.7% 늘어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김치 섭취 후 장내 유익균으로 알려진 아크만시아 뮤시니필라가 증가했고 비만과 관련된 프로테오박테리아 개체수는 감소했다며 김치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미생물군을 조절해 비만 증상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올여름 유난히 무더웠던 탓에 수확에 들어가야 할 농작물들의 고온 피해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배는 제대로 성장하지 못해 낙과 현상이 일어나고 덜 익은 상태로 남은 포도는 아예 수확 자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김기수 기자입니다. 과수원 바닥에 배들이 태풍이라도 맞은 듯 어지럽게 널려 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배는 곳곳이 검게 썩어버렸고 노랗게 익어야 할 배는 빨갛게 돼버렸습니다. 올여름 35도를 웃도는 폭염 탓에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아 나무가 스스로 배를 떨어뜨리는 자연낙과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간신히 나무에 매달려 있는 배들도 멀쩡한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에 달린 배를 따봤습니다. 보기엔 멀쩡해 보이지만 안을 까보면 완전히 썩어 있습니다. 한 농가에서만 절반에 가까운 배가 피해를 봤는데 즙으로 만들 수도 없을 만큼 상품성도 잃어버렸습니다. 한창 막바지 수확을 해야 하는 시기지만 폭염에 1년 농사를 망쳐버렸습니다. 100박스 까면은 많은 농가는 한 50%, 적은 농가도 한 30% 정도는 피해를 봤다고 보여져요. 계속 이 과수 농사를 져야 되나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포도밭도 피해를 본 건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수확을 마쳤어야 할 시기지만 줄기에는 포도가 여전히 덜 익은 상태로 매달려 있습니다. 밤기온이 17도 안팎까지 떨어져야만 검게 착색되지만 긴 열대야가 이어진 탓에 포도알이 빨갛거나 푸른색을 띤 채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농가는 아예 수확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색깔이 어느 정도 오다가 날이 어느 정도 선선해야 되는데 같이 이렇게 날이 뜨겁고 햇볕이 많이 들어오니까는 얘네들이 그냥 새파랗게 그냥 있는 거예요. 본격적인 수확에 들어간 감도 무더위 탓에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알이 큰 상급 제품을 찾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무더위를 이겨내고 수확의 계절이 왔지만 뒤늦게 드러나는 폭염 피해에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지난달에도 폭염이 이어지면서 채소와 축산물 가격이 크게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이 22일 발표한 9월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면 농림수산품은 8월보다 5.3%나 상승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배추가 61%, 토마토가 51%나 급증했고 돼지고기와 소고기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한은은 9월 추석까지 폭염 등 기상 악화로 작황이 부진해 채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축산물은 도축 일수 감소가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보건당국이 쯔쯔가무시증을 유발하는 털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해 털 진드기 감시 현황을 바탕으로 털 진드기가 10월 초에 급격하게 늘어나
중순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고 밝혔습니다. 또 털 진드기에 물리면 쯔쯔가무시증에 걸릴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할 때는 긴 팔과 긴 바지를 착용하고 풀숲에 옷을 벗어놓지 않는 등 털 진드기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쯔쯔가무시증은 오한, 근육통, 발열, 두통 등을 동반하는 질병으로 조기에 치료하면 빠르게 나을 수 있지만 치료하지 않을 경우 2주 정도 발열이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의료계 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정 갈등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두 단체는 입장문에서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 분명히 반대한다면서도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협의체 참여를 결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학회 임원들에게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자 내부 반발에 긴급 이사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의료계 연석회의에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도 23일 저녁 정기회의에서 협의체 참여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교수단체인 전국의과대학 교수 비상대책위는 내년도 정원부터 논의해야 협의체에 참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여야 의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향후 여야 의정협의체를 통해 수련 환경 개선 등 의료개혁 과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계기가 만들어지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두 단체뿐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 교수단체 등 다른 의료계 단체도 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습니다. 대한의학회 등이 여야 의정협의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의료계 가장 큰 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불참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의협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현 시점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한 대한의학회, 한국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의료계 전체의 의견이 잘 표명될 수 있도록 신중한 논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의료계 의견에 반하는 논의는 제외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 소통을 통해 내부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3명이 숨진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대표 등 경영진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앞서 사건 기록 열람이 지연되면서 재판은 16분 만에 종료됐고 유족들은 그동안 뭘 한 거냐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유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6월 노동자 23명을 숨지게 한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경영진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공판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박순관 아리셀 대표를 비롯한 누구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출석한 박 대표의 변호인은 검찰 열람실의 사정으로 오는 30일부터 증거기록 등사가 가능해 아직 기록을 보지 못했다며 혐의에 대한 의견 진술을 보류했습니다. 결국 첫 재판은 16분 만에 끝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기록의 열람과 복사가 신속히 처리되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지만 유족들은 회사 관계자들이 지난달 24일 기소되고 한 달 가까이 지나도록 증거기록 복사도 시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리를 못 봐서 여태껏 준비 못했다는 게 말이 되나요? 우리는 하루하루가 피마르고 하루하루가 진짜 눈물 없으면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1심 재판에서 구속된 상태로 재판받을 수 있는 최대 기한은 6개월입니다. 6개월 중에 2달 가까이가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못한 채 기록을 분석하는 데만 날아갔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전지제조업 화재, 폭발 사고에 대비한 안전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저습도 상태 유지와 화기 접근 금지, 비상구 1개 이상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지난 6월 24일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대규모 참사 발생 이후 4개월 만에 나온 대책입니다. 재판부는 한 달 뒤인 다음 달 25일 다시 공판 준비 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와 박중원 총괄본부장의 구속기한은 내년 3월입니다. 그 전에 1심 판단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YTN 유서연입니다. 여고생들을 포함해 32명의 목숨을 앗아간 성수대교 붕괴 사고가 난 지 30년이 됐습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10년이 3번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슬픔이 사무치는 유가족들은 이런 사회적 재난이 다신 반복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출근길 차량으로 붐비던 성수대교가 갑자기 두동강 난 건 지난 1994년 10월 21일 아침 7시 40분쯤. 시내버스를 포함해 차량 6대가 속절없이 무너진 교각과 함께 강물로 추락했고 등교하던 무학여고 학생 8명 등 시민 3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로부터 꼭 30년, 성수대교 북단 희생자 위령탑 앞에 작은 제사상이 차려졌습니다. 유족들은 여전히 사무치는 그리움을 달래며 국화꽃을 올렸고 무학여고 학생들도 추모의 시를 전하며 꽃다운 나이 꿈을 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선배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뼈저리는 아픔과 가슴속 잊혀지지 않는 한 맺힌 응어리진 성수대교 북단 위령탑에서 32분의 숭고한 희생 앞에 다시는 성수대교와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다시 한번 바라고. 전형적인 후진국형 참사로 규정되는 성수대교 사고 원인은 용접 불량과 같은 부실한 유지관리와 대형 차량 통행 단속 소홀 등이 꼽힙니다. 복구공사 뒤 3년 만에 재개통돼 2004년 8차로로 확장된 지금의 성수대교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사고 당시 정부가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였더라면 교각 붕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잊을만 하면 반복되는 우리 사회 인재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했습니다. 이 길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이 올림픽대로나 강북도로를 가면은 막 슬픔이 쏟아져가지고 진짜 지킬 수 있는 이 생명을 저렇게 방심해서 우리가 안전 불감증이 아직도 사라지지 않구나. 서울시는 교량 손상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감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현재 한강교각 22개 가운데 15곳에 구축된 시스템을 전면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핵연료 주기시설의 허가 체계를 원전처럼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로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현행 원자력안전법은 핵연료 주기시설 종류에 따라 물질 정년, 변환, 가공시설은 원안위로부터 사업 허가를 받고 사용 후 핵연료 처리 시설은 주무부처 장관으로부터 사업 지정을 받게 돼 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핵연료 주기시설 역시 원자력 발전소와 마찬가지로 원안위로부터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받게 되고 핵연료 주기시설 사업자가 원안위의 건설 허가와 운영 허가를 신청할 때는 예비 안전성 분석 보고서와 최종 안전성 분석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개정 법률은 내년 10월 23일부터 시행되며 국내 원전 공급 핵연료와 수출용 핵연료 제조를 위한 핵연료 주기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한전원자력연료와 사용 후 핵연료 실험시설을 운영 중인 한국원자력연구원이 해당됩니다. 핵연료 주기시설은 핵연료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 등 물질을 정렬하거나 변환, 가공, 사용 후 핵연료 처리 등을 하는 시설입니다. 탄소 저감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활용 CCU 메가 프로젝트 사업 부지로 5곳이 선정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산화탄소를 많이 발생시키는 전남 여수의 정유화학 공장, 충남 보령의 화력발전소, 경북 포항의 제철소 등 5곳을 대규모 CCU 실증 사업 부지로 뽑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여수 GS칼텍스는 정유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플라스틱 소재인 올레핀으로 만들겠다고 제안했고 충남 보령의 한국중부발전은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지속가능 항공유로 바꾸는 기술을 실증할 계획입니다. 경북 포항의 포항제철소는 철강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선박용 친환경 연료인 저탄소 메탄올 등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된 부지와 실증 내용을 바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6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CCU는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전략 수단으로 국제에너지기구는 2070년까지 전 세계 이산화탄소 감축량의 15%를 CCU가 담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을 사칭한 주문 사기 사건이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YTN에 제보된 사건 모두 똑같은 군인 신분증이나 가짜 군부대 공무를 활용했는데 군 당국도 대응책 검토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강원도 정선에 있는 정육점에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전화를 걸어 군부대 회식용이라며 돼지고기 170만 원어치를 주문했습니다. 저희가 그 구이용으로 돼지고기 삼겹살이랑 목살 조금 대량으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부분양명들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양이 돼야 되거든요. 얼굴 사진이 담긴 공무원증과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도 보내왔는데 서류엔 육군 여단장 직인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기를 가지러 오기로 한 날 남성은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며 업체 명함을 보냈습니다. 중사가 분도인 거 알고 갈 처리가 안 돼가지고 지금 사장님 고기랑 와인에 대한 그 금액에 대한 결제를 저희가 다 할 수 있으니까. 이 말을 믿은 정육점에서 소개받은 업체에 와인값 500만 원을 송금했는데 이후 박중사라는 남성과는 더 이상 연락이 닿지 않았습니다. 계속 이제 의심이 들다가 이제 어떻게 이제 결제를 했어요. 팔아야 되니까 고기를 어쩔 수 없이 이제 알겠다고 하고 6시까지 기다렸더니만 이 사람도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열흘 뒤 경기도 평택에서 박모 중사라는 남성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도 같은 공무원증을 보여주면서 군부대 보수 공사용 페인트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면 보급관 중사 겁니다. 요새 관사 외벽 보수를 좀 하려고 하는데 외벽 수성 페인트 재고가 좀 있으신가 해서 전화드렸거든요. 그리고 며칠 뒤 페인트와 함께 비용을 치르겠다며 전투식량 790만 원어치를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사기를 의심한 업주가 추궁하자 연락을 끊었습니다. 주문을 받은 업주는 이렇게 흰색 페인트와 롤러를 미리 주문해뒀지만 물건을 찾아가겠다는 박중사는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울산에 있는 꽃집에는 김모중이라는 남성이 전화해 진급 축하용 난을 주문하며 와인을 대신 주문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앞서 박모 중사를 사칭한 남성이 활용한 것과 문서 번호 등이 똑같은 군부대 물품 공급 확약서를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전국 각지에서 자영업자를 상대로 군인 사칭 사기 사건이 잇따르자 경찰이 동일범 소행 여부 등 조사에 나선 가운데 육군 관계자는 사건에 사용된 공문은 실제 군부대 것이 아니라며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대응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인우입니다. 임금 근로자 가운데 정규직 수가 3년 만에 줄면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커졌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8월 기준 임금 근로자 2,200만여 명 가운데 정규직 근로자가 1,368만 5천 명으로 1년 전보다 14만 7천 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 근로자 가운데 845만 9천 명인 비정규직 비중이 38.2%로 1.2%포인트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174만 8천 원에 이르러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통계청은 정규직 비중이 감소한 분야는 제조업과 건설업,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점업이라고 밝혀 내수 경기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비정규직 가운데는 시간제 근로자가 1년 전보다 38만 3천 명 증가해 비정규직 중 시간제 비중이 50.3%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와 산재 승인 건수가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고용노동부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2019년 2,400여 건에서 지난해 15,000여 건으로 해마다 늘었습니다. 피해 노동자가 산재를 신청한 경우도 2019년 20건에서 지난해 185건으로 크게 증가했고 법 시행 후 16명은 괴롭힘으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괴롭힘 유형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전체 신고 4만 7천여 건 가운데 폭언이 33%로 가장 흔했고 부당 인사 조치, 험담과 따돌림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특히 조사 주체인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가 최근 3년간 828건에 달했다며 사용자가 가해자로 신고되면 이른바 셀프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정 갈등의 해법을 논의하는 여야 의정협의체가 다음 주 출범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참여 의사를 밝혔고 대한의사협회는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모든 의료계 단체가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장시간 평행선을 그리던 의정 갈등에 대화의 물꼬가 트기 시작했는데요. 협의체로 인해 의료 시스템을 정상화해 하루빨리 국민의 건강권이 보장되길 기대합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